반갑습니다. 삶의 깊이를 천천히 기록하는 비스타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멈춰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충분히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스타의 기록에서 전하는 조용한 인생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 없으셨습니까? 누군가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괜히 마음이 상하고 괜히 억울하고 괜히 잠이 오지 않는 것. 그래서 혼자 이불 속에서 그 말을 수십 번 되새기다가 결국 새벽 2시가 되어버린 것. 혹시 그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노년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 이성이 있어도 감정 앞에서는 무너진다. 처음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 아니냐고.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남긴 건 단순히 감정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건 감정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즉, 자신이 왜 이렇게 느끼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느껴지는 대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감정이 특별히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6세 김정숙 씨.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자녀 셋을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하게 살 때가 됐다 싶었는데 막상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친구들은 하나씩 멀어졌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는 씩씩한 편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도 나가고 아파트 분여회 일도 도왔고 명절이면 며느리 눈치 보면서도 차례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남들 눈에는 참 잘 사시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 안에는 늘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 말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늦게 받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군가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혼자 속을 썩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 다시 곱씹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새벽 3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게 자기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원래 예민한 사람이라서, 원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감정 반응이 유독 강한 사람들, 즉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했더니 그들의 공통점은 감정 자체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한 번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났고 서러우면 그냥 서러웠고 불안하면 그냥 불안했습니다. 왜 지금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즉,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그 감정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감정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정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숙 씨가 며느리 전화를 늦게 받았을 때 그렇게 불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며느리가 밉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숙 씨 안에는 아주 오래된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감정의 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남편과 말이 없어지고 몸이 점점 불편해지면서 정숙 씨 안에는 조용히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정숙 씨 자신은 한 번도 똑바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했고, 그냥 서러웠고, 그냥 억울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작은 자극 하나에도 그 거대한 두려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전화 한 통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가장 무서운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이름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저항이다. 이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면 안 된다. 서러우면 안 된다. 불안하면 안 된다. 그 감정들을 느끼는 자신을 끊임없이 나무랍니다. 나이도 먹었는데 이런 것도 못 참나.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예민하겠구나. 속이 좁은 사람이라서 이런 거지. 그렇게 감정을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눌러도 눌러도 올라오는 감정을 반복해서 억누르다 보면 결국 어느 날 아무도 예상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둘 다 비극입니다. 65세 이명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순 씨는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울면 약해 보인다고 배웠고 결혼 후에는 엄마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무심한 말을 해도 참았고 시어머니에게 서러운 일이 있어도 참았고 자녀들이 서운하게 해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말했습니다. 명순이는 참을성이 대단해. 저렇게 속이 깊은 사람이 없어.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지나고 남편이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명순 씨의 삶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남편 간병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해도 의사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밤새 혼자 병실을 지켜도 눈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나는 차가운 사람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정을 억눌러 온 결과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무뎌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모두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감정에 오래 저항한 사람들이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사람들을 오랜 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그들은 외부 스트레스에는 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 자체가 뇌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을 억누르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뇌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엔진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게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느라 이미 몸과 마음이 탈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약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대부분 이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울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속상해하면 안 된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견디는 것이 강함이고 드러내는 것이 추한 것이라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감정을 더 깊이 묻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참아오셨는데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견뎌오셨는데 지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뜻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십니다. 62세 오상철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철 씨는 평생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도 무뚝뚝한 분이었고 상철 씨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집에 와서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섭섭한 일을 해도 무슨 생각인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아내가 당신 요즘 어때요? 물어봐도 그냥 다 괜찮아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상철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상철 씨 자신도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르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감정을 닫아두었더니 정작 자기 자신도 자기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허전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외부 세계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이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는 늘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났다. 저 사람 때문에 서럽다. 저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 그런데 사실 그 감정의 진짜 뿌리는 대부분 내 안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로 쌓여온 상처, 두려움, 결핍, 그것들이 외부 자극 하나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린다는 건 사실 내 안에 오래된 상처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공통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자기 감정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상황이 문제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도 있고 진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밖에서만 이유를 찾다 보면 내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뀌어야 내 감정이 해소되고 상황이 달라져야 내가 편안해지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타인이 내 뜻대로 바뀌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상황이 내 바람대로 달라지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해답을 찾는 사람들은 평생 감정의 주도권을 자기 손에 쥐지 못하고 삽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이 발표한 감정 기인 연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부 기인, 즉 타인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자존감이 보호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불안과 무력감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내가 피해자가 되어
잠깐 억울함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굳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는 무력감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무력감이 더욱 커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변해가는데 그 모든 것에서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외로움뿐입니다. 70세 한봉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봉순 씨는 70평생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 다 대학 보내겠다고 식당 일, 청소 일 닥치는 대로 하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세 아이를 다 키워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결혼을 하고 세 아이가 다 각자 살림을 차리고 나자 봉순 씨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저렇게 희생했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지? 명절 때 자식들이 오면 겉으로는 반가운 척 하셨지만 속으로는 늘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을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명절 행사를 빠지겠다고 전화를 했을 때 봉순 씨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봉순 씨는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해도 참으셨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자 그 모든 것이 억울함과 분노가 되어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봉순 씨는 그날 밤 혼자 우셨습니다. 자식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몰랐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이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이 쌓여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말을 안 했는데 왜 모르냐고. 그런데 사실 상대방은 말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부부도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 수십 년 우정을 쌓은 친구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게 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 믿음이 수많은 관계를 조용히 망가뜨려 왔습니다. 코넬 대학교 관계심리연구팀의 연구가 있습니다. 50대 이상 부부와 가족 관계를 장기간 연구한 결과 가장 많은 갈등을 만들어낸 원인이 배신도 거짓말도 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갈등의 뿌리는 표현되지 않은 기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하지 않고 바란 것들이 말하지 않은 채로 쌓여 결국 관계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에너지가 있으니 다시 풀고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멀어져 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 나이가 되면 얼마나 진하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해받고 싶어집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바람이 커질수록 정작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거절당할까봐 먼저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고 혼자 외롭고 혼자 서럽고 혼자 억울해합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살아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5번째 공통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현재 순간보다 과거나 미래에 오래 머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날 때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의 일 때문에만 화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저 사람이 이랬잖아. 평생 저 사람한테 이런 대접받았어. 앞으로도 분명히 저럴 거야.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상이 한꺼번에 합쳐지면서 감정이 폭발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그냥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쏟아져 나오는 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입니다. 그래서 화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러움이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65세 박재민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민 씨는 회사에서 임원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뭔가 자꾸 예민해졌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기분이 상하고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전엔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반응 안 했잖아. 재민 씨는 그 말에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더 큰 스트레스도 웃으며 견뎠는데 요즘은 작은 일에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에 다닐 때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역할이 있었고 인정받는 구조가 있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이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쓸모있는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불안이 바닥에 깔린 채로 작은 자극 하나에도 흔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민 씨가 화를 낸 건 아내의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과 감정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감정을 붙잡아 줍니다.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자라 독립하고 직장은 은퇴하고 몸은 점점 내 말을 안 듣고 그 역할이 사라질 때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감정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닙니다. 감정을 붙잡아 주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화났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났다. 서럽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럽다. 그 감정의 이름을 찾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름을 모르는 것은 두렵습니다. 이름을 알면 다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 어딘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폭발하지도 말고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이 든다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일기를 써도 좋고 가까운 사람과 천천히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것은 나약한 게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천천히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과거의 감정을 분리해 보십시오. 지금 화나는 건 지금 일어난 일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진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지금 일어난 일만큼의 크기여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까지 합산된 크기가 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까운 사람의 감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배우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친구가 왜 멀어졌는지 내 감정을 알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상처로만 들어옵니다. 내 감정을 알고 나면 그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온 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 감정을 들여다봐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도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건 남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감정에 딱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그 질문 하나가 지금부터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비스타의 기록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비스타의 기록이 전하는 조용한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